성전기사단은 중세시대의 기독교 군사기사단 중 하나로 1119년경 프랑스 귀족 휴고 드 파eng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되었으나 이후 점점 더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주요 특징: 역할 성전기사단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지 순례자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했으나 이후 십자군 원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기독교 세계의 주요 군사단체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들은 특히 성지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조직 구조: 성전기사단은 엄격한 규율과 계층 구조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수도사와 군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금육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경제적 힘: 성전기사단은 많은 유럽 귀족과 왕으로부터 토지와 자산을 기증받아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중세은행업의 초기 형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순례자와 십자군 병사들에게 안전한 자산 관리와 대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쇠퇴와 해체: 성전기사단은 14세기 초 프랑스의 국왕 필리프 4세에 의해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프 4세는 성전기사단이 지나치게 많은 부와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했으며 그들의 해체를 원했습니다. 1307년에 필리프는 성전기사단을 체포하고 이단 혐의로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후 1312년 교황 클레멘스 5세는 공식적으로 성전기사단을 해체했습니다. 성전기사단은 그들의 갑작스러운 몰락에도 불구하고 중세 유럽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이후에도 다양한 전설과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1. 창설 배경과 종교적 사명. 성전기사단은 제1차 십자군 1096-1099 이후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면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성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은 무슬림 군대나 도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성전기사단이 결성되었습니다. 성전기사단은 베르나르드 클레르보 성인의 지지를 받으며 종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군사단체로 자리잡았습니다. 1129년 트로아 공의회에서 성전기사단의 설립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서의 역할. 성전기사단은 여러 차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예루살렘 왕국과 아크레 등 십자군 국가들을 방어하는 데 주요한 병력이었으며 성지에서 이슬람 군대와의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군사 훈련과 헌신적인 정신으로 유명했으며 각지의 성체와 요새를 건설하고 방어했습니다. 하틴 전투 1187년 이 전투는 성전기사단이 큰 타격을 입은 사건 중 하나로 이슬람의 지도자 살라딘에 의해 많은 성전기사단원이 포로로 잡히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아크레의 함락 1291년 십자군의 마지막 요새였던 아크레가 함락된 후 성전기사단은 성지에서 물러났습니다. 3. 경제적 영향력. 성전기사단은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막강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부유한 후원자들로부터 기증받은 토지와 자산을 바탕으로 중세 최초의 은행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그들은 순례자들을 위한 금전 보호, 대출,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금융혁신기사단은 순례자들이 위험한 여정을 피할 수 있도록 유럽에서 성지까지 금전적 안전을 보장해주는 형태의 초보적인 신용증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현대 금융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부동산 관리. 성전기사단은 각지의 토지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거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이를 통해 군사적 자금을 충당했습니다. 4. 정치적 갈등과 몰락. 성전기사단은 종교와 군사, 경제적 세력을 바탕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자 유럽의 왕족과 교황청 사이에서 정치적 긴장이 커졌습니다. 특히 프랑스 왕 필리프 4세는 성전기사단이 지나치게 독립적이고 부유하다고 판단해 그들의 몰락을 계획했습니다. 필리프 4세와의 갈등. 필리프 4세는
자신이 성전기사단에게 빌린 거액의 빚을 탕감하고 그들의 부를 빼앗기 위해 1307년 10월 13일에 프랑스 전역에서 성전기사단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이단 혐의, 신성 모독, 동성애, 악마 숭배 등의 혐의를 받았으나 대부분은 고문을 통해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재판과 처형 기사단의 지도자였던 자크 드 몰레는 많은 기사단원과 함께 이단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결국 1314년 처형당했습니다. 자크 드 몰레는 죽기 전 필리프 4세와 교황 클레멘스 5세에게 저주를 퍼부었고 그들이 곧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전해집니다. 5. 성전기사단의 유산과 신화. 성전기사단이 해체된 후에도 그들의 유산은 여러 신화와 전설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들의 막대한 부와 숨겨진 보물, 성배, 비밀의식 등에 대한 이야기는 현대 대중문화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성전기사단의 신비로움과 미스터리는 오늘날에도 역사학자들과 음모론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크 드 몰레의 저주. 자크 드 몰레가 처형된 후 필리프 4세와 교황 클레멘스 5세는 실제로 그의 저주대로 빠르게 사망했으며 이는 성전기사단에 대한 전설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프리메이슨과의 연결. 일부 전설에 따르면 성전기사단의 일부 생존자들이 프리메이슨 조직과 연결되었으며 그들의 사상과 상징이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전기사단은 역사적 실체와 더불어 많은 신화와 음모론의 주제가 되었으며 여전히 중세 유럽 역사에서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1. 영적, 종교적 역할. 성전기사단은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수도원적 특성을 가진 종교 기사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은 수도사와 군인의 삶을 결합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엄격한 규율에 따라 기도와 금욕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성전기사단의 규율. 성전기사단은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가 작성한 규율을 따랐으며 이 규율은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기독교적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기사단은 절제와 금욕, 복종을 강요받았고 검소한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기사단원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공동생활을 했으며 검은 십자가가 그려진 하얀 망토를 입었습니다. 성지 순례와 보호. 기사단은 성지를 순례하는 기독교 신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으며 순례자들에게 숙소와 물자를 제공하고 순례길을 안전하게 지킬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영적 지위와 함께 군사적 능력도 중요시되었습니다. 건축 및 문화적 유산. 성전기사단은 유럽과 중동 전역에 많은 성과 요새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전략적 요충지에 강력한 성을 건설하여 성지 방어와 십자군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전기사단의 성체. 대표적인 성전기사단의 요새로는 크락대, 슈발리에와 몽페라투 요새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중세 최고의 건축 기술을 활용하여 성벽과 방어 체계를 갖춘 강력한 요새를 지었으며 현대에도 그들의 건축 기술은 경이로움의 대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럽 내의 성당과 교회. 성전기사단은 유럽 곳곳에 교회와 성당을 세웠습니다. 특히 그들이 세운 원형 교회들은 그들의 상징성과 신비로움을 더해주는 중요한 건축물로 남아 있습니다. 런던의 템플 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중세의 건축 양식과 함께 기사단의 종교적, 군사적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3. 현대의 음모론과 전설. 성전기사단은 그들의 역사적 몰락 이후에도 다양한 음모론과 신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해체와 재산 몰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이후에도 그들의 보물과 비밀의식에 대한 전설은 대중문화와 역사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성배와의 관련성. 성전기사단이 예수의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된 성배를 소유하고 있다는 전설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세 문학과 현대 소설, 영화에서 중요한 주제로 사용되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기사단은 성배를 지키는 비밀 조직으로 등장합니다. 프리메이슨과의 연결. 성전기사단의 해체 이후
그들의 전통과 사상이 프리메이슨과 같은 비밀 결사 조직으로 이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18세기와 19세기 프리메이슨의 상징과 의식이 성전기사단의 상징과 유사하다는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이론은 많은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보물과 숨겨진 유산 성전기사단이 막대한 재산을 은닉했다는 이야기도 현대 음모론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기사단이 해체될 당시 그들의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보물이 아직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4. 대중문화에서의 영향. 성전기사단은 다양한 매체에서 그려지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영화, 소설, 게임 등에서 성전기사단은 종종 미스터리와 비밀 조직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영화와 소설 앞서 언급한 다빈치 코드 외에도 성전기사단은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배, 나셔널 트레저와 같은 영화에서 그들의 전설적 이미지로 다루어집니다. 이들 작품에서 성전기사단은 잃어버린 보물이나 성배를 찾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게임 성전기사단은 여러 비디오 게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에서 성전기사단은 중요한 적대 세력으로 등장하며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바탕으로 게임 내에서 그려집니다. 이 게임은 성전기사단을 음모론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흥미로운 스토리를 전개합니다. 5. 성전기사단의 현대적 부활 시도. 성전기사단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현대에 들어서 일부 단체들이 성전기사단의 유산을 계승하겠다고 주장하며 부활을 시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성전기사단의 이상과 정신을 계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역사적 기사단과의 연관성은 미미합니다. 현대 성전기사단 19세기와 20세기에 이르러 일부 단체들이 성전기사단의 이름을 차용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자선활동과 종교적 사명을 표방하며 활동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신성한 그리스도와 성전의 군사기사단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전통적인 성전기사단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역사적 유산을 이어받아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전기사단은 그들의 역사적 몰락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해왔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신비로움과 미스터리로 가득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1. 군사 전략과 전술. 성전기사단은 그들의 철저한 군사 훈련과 엄격한 계율 덕분에 중세 유럽의 가장 강력한 군사단체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그들의 조직력과 전투 방식은 십자군 전쟁과 중동 방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사단의 훈련 성전기사단원들은 유럽 전역에서 모집되었으며 수도사와 군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훈련은 전투 기술뿐만 아니라 영적 수련도 포함되었으며 절제와 복종, 형제애를 강조했습니다. 기사는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을 명예로 여겼습니다. 군사전략 기사단은 기병과 보병으로 나뉘었으며 전투에서는 대개 기병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세 전투에서 기병의 충격력은 매우 중요했으며 성전기사단의 기병들은 갑옷을 두르고 강력한 창을 사용하는 중장기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전투 중 전열을 유지하는 훈련을 철저히 받았으며 종종 적을 급습하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성체방어 성전기사단은 방어에 매우 능숙했으며 크락대 슈발리에와 같은 성체는 그들의 방어 전략을 잘 보여줍니다. 성전기사단의 요새는 견고한 성벽, 높은 막루, 깊은 해자, 그리고 좁은 입구로 구성되어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2. 내부 생활과 규율. 성전기사단은 단순히 군사활동에만 그치지 않았으며 그들의 일상생활은 수도원적 규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기독교적 신앙과 헌신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유지되었으며 그들의 규율은 다른 군사기사단과도 차별화되었습니다. 계층 구조. 성전기사단은 엄격한 계층 구조를 가졌습니다. 기사단원들은 평등하다고 여겨졌지만
명확한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가장 높은 계급은 그랜드 마스터, 대단장로, 그는 기사단의 최고 지휘관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사령관, 기사, 평사원, 그리고 이들에 속하지 않는 하인 등으로 계층이 나뉘었습니다. 금육생활 성전기사단은 금육과 절제를 강조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재산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단원은 공동체 생활을 했으며 매일 기도와 성경 읽기, 금식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육류를 자주 먹지 않았으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경계했습니다. 의복 성전기사단은 군사적 생활뿐만 아니라 상징적 의복을 통해 그들의 신앙과 사명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하얀 망토에 검은 십자가가 그려진 제복을 입었으며 이는 그들의 신성한 임무와 순결을 상징했습니다. 기사단의 옷은 매우 간소했으며 무기를 제외한 개인 소유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3. 성전기사단의 문화적 영향력. 성전기사단은 군사적 성과뿐만 아니라 문화적, 예술적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투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의 경제, 종교, 예술에 기여했습니다. 유럽의 경제적 영향. 성전기사단은 중세 유럽의 경제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농장과 포도원을 소유했으며 농업과 상업 활동을 통해 막대한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성전기사단이 운영한 중세 금융 시스템은 오늘날 은행업의 기초가 되었으며 특히 순례자들에게 제공한 신용증서는 현대적인 여행자 수표의 원형이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예술과 건축. 성전기사단은 중세의 건축 및 예술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성당, 수도원, 요새를 건설했으며 중세 건축 양식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사단이 지은 건물은 종종 그들의 영적인 상징성을 반영했으며 특히 원형 교회나 십자형 구조물이 많이 건설되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적 상징을 예술로 승화시킨 사례로 여겨집니다. 종교적 영향. 성전기사단은 중세 기독교 교회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고 그들의 종교적 헌신은 기독교 신앙을 방어하는 군사적인 힘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성전기사단은 성지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상징적 중심지인 성묘, 교회와 같은 성스러운 장소를 보호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4. 해체 후의 영향과 여파. 성전기사단의 해체는 중세 유럽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그들이 남긴 유산은 이후 수세기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몰락에도 불구하고 성전기사단이 쌓은 영향력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럽 왕가와의 관계. 성전기사단은 많은 유럽 왕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으나 그들의 해체는 특히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필리프 4세는 성전기사단이 부와 권력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그들의 해체를 추진하며 그들의 자산을 압수하고 기사단원들을 체포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이유로 성전기사단의 해체는 단순한 종교적 문제가 아닌 경제적, 정치적 갈등의 산물이었습니다. 후속 조직들. 성전기사단의 해체 이후 그들의 유산을 계승하려는 다양한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에서는 성전기사단의 후계자로 그리스도 기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성전기사단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해체된 기사단의 정신적 유산을 이어받으려 했습니다. 프리메이슨과의 연관성. 프리메이슨과 성전기사단 사이의 연관성은 오랜 신화와 전설의 주제였습니다. 성전기사단이 해체된 후에도 그들의 사상과 비밀의식이 프리메이슨 조직으로 이어졌다는 설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이는 프리메이슨의 상징과 의식이 성전기사단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럴듯한 주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관성은 확실한 역사적 증거보다는 음모론과 신화에 기반한 것이 많습니다. 5. 성전기사단의 현대적 해석. 오늘날 성전기사단은 학자들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세의 군사적,
종교적 현상으로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대중문화와 현대적 해석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에서의 재조명 성전기사단은 현대 영화, 소설, 게임 등에서 자주 등장하며 그들의 미스터리하고 신비로운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성전기사단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그들의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를 덧붙여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역사적 재평가 성전기사단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그들이 실제로 중세 유럽과 중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군사적, 경제,